Then I realized I forgot. I realized I didn't have my backpack. I don't know. I was distracted. Maybe my mind was somewhere else. No idea. But no need to panic. We're in South Korea. No worries. You can leave your backpack, your cell phone, or your camera on the table. No one will touch it. Well, actually, the nice lady at the restaurant kept it for me. And on top of that, my drone was inside my passport too. Basically everything. 보통 외국인의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하나같이 감탄과 극찬으로만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프랑스 여행자의 여수 브이로그는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감탄을 쏟아내던 이 남자가 딱 한 가지, 음식 하나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실망감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이 영상이 더 믿음이 갑니다. 과연 무엇이 이 프랑스 여행자를 하루 종일 감탄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유일하게 그를 실망시켰을까요?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며 세계 여행 중인 이 남자는 이날 전라남도 여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친절한 한국인 아저씨와 함께 야경 투어를 했다는 그는 이번엔 낮에 같은 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합니다. 첫 목적지는 이순신 광장이었는데요. 그는 이순신 장군이 16세기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조선의 명장이며 바로 이곳 여수에서 전략을 세우고 병사들을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300처럼 단 몇 척의 배로 거대한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자국 위인이라 해도 이렇게 도시 곳곳에 동상과 벽화로 살아 숨쉬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신기해합니다. 광장을 지나 실제 거북선 크기의 모형 안으로 들어간 그는 완전히 압도된 표정을 짓습니다. 화포를 장전하는 병사들의 모습, 휴식을 취하며 비빔밥을 나눠 먹는 재현 장면까지 세세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서울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왜 그렇게 곳곳에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다가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설명해주고 심지어 그가 새겨진 동전까지 손에 쥐어주는데요. 낯선 여행자에게 선뜻 말을 걸고 역사까지 설명해주는 이 다정함. 프랑스라면 파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관광객을 붙잡고 나폴레옹 이야기를 들려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다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광장 주변으로는 자전거 대여소도 눈에 띕니다. 헬멧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하는데요. 도시가 여행객을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두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광장 건너편으로는 노점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서 벤치에 앉아 나눠 먹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끼니를 해결하는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여수라는 도시가 얼마나 삶의 속도가 느긋한 곳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진 그는 여수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싱싱한 생선과 건어물이 가득한 시장 골목을 지나며 그는 이미 부산에서 한국 최대 수산시장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이곳 역시 활기가 넘친다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Thank you. It's good. Kimchi. Katri kimchi katuki. Katri kimchi katuki. So kind. That's the lady who offered me some. I think it's turnip or radish. Thank you. 감사합니다. 채소를 다듬던 시장 할머니들이 지나가던 그를 붙잡고 무조각 하나를 건네준 겁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나누는 이 장면, 그는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한국 여행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이 남자는 벌써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는 골목 안쪽 작은 식당에서 회덮밥을 주문합니다. 상추와 참깨가 듬뿍 올라간 그릇을 들어보이며 신기해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막상 생선을 씹어보니 좀처럼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질겼던 겁니다. 그는 몇 번이고 씹어보다 결국 삼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뱉어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 식당에 실망하고 나오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인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식당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그날 그 생선 자체가 유독 질긴 부위였던 것 같다며 여행 중 식당 선택은 일종의 복권 같은 거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배낭을 식당에 그대로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배낭 안에는 여권과 드론까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권과 값비싼 드론이 든 가방을 통째로 놓고 갔는데도 걱정 하나 없다는 이유예요. 프랑스나 다른 유럽 도시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갑이나 휴대폰을 잠깐 테이블에 올려두는 것조차 불안한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곳 여수의 식당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낭을 그대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카메라를 한 대 잃어버린 적도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일본 여행 중 온천에 카메라를 빠뜨려서 급하게 새로 장만해야 했다는 건데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이기에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곳의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길거리 붕어빵 노점에 들러 크림 와플을 하나 삽니다. 그런데 이 노점 사장님, 그가 주문한 것 말고도 따뜻한 떡 몇 개를 더 챙겨주는데요. 빗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물건 하나 팔면서 덤까지 챙겨주는 이 인심, 어느 나라에서나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는 다리를 건너 작은 서문도로 향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빗방울이 카메라 렌즈에 튀는 와중에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데요. 길을 걷다 문득 눈에 들어온 건 도로 곳곳에 세워진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산책로 하나에도 이렇게 촘촘하게 편의시설을 갖춰놓은 걸 보며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럽 여러 도시만 해도 공중화장실을 찾다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흔한데 이곳은 외딴 섬으로 가는 산책로에서조차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는 한 꼬마 아이와 마주칩니다. 손을 내밀며 가위바위보를 청하자 아이는 수줍게 응해주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아이의 순수함에 그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닐까요? Bravo, yeah, that's so cute. Actually, he's playing rock, paper, scissors to go up the stairs. 감사합니다. Kai, vai, va. Kai, vai. va.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는 용의 심장이라 불리는 동굴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여수 등대 전망대에 오르니 360도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에 그는 말을 잇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 정도인데 맑은 날이면 얼마나 근사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그는 연신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또 한 번 웃음 섞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 하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걸어도 계단 위마다 또 다른 전망대와 카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책로와 전망 포인트에 그는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역시 한국이라서 가능한 일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촘촘하게 갖춘 도시는 흔치 않다고 짚어냅니다. 하루 종일 비바람 속을 걸은 그는 저녁이 되자 어젯밤 자신에게 비빔밥을 사줬던 그 친절한 아저씨와 만났던 식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스를 곁들인 치킨에 달걀 하나를 추가로 얹은 한 끼 식사. 가격을 확인한 그는 두 눈을 의심합니다. 김치를 비롯한 반찬까지 한가득 곁들여져 나온 이 한 끼에 5,000원 남짓. 프랑스에서 이 정도 양과 구성의 한 끼를 먹으려면 최소 3배는 더 지불해야 한다며 그는 혀를 내두릅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하루를 되짚으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거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하루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회 한 접시에서는 아쉬움을 느꼈을지언정 그 하루 안에 담긴 할머니의 무. 한 조각 노점 사장님의 덤간식, 배낭을 지켜준 식당 주인, 그리고 아이의 가위바위보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여행의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인 시장 골목과 동네 식당, 빗속의 산책로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깊은 인상으로 남는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골목골목에 스며있는 다정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드문 조용한 숙소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는 이곳의 고요함마저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한 하루였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에는 또 어디로 향할지 알려주지 않은 채 그는 내일도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귀중한 원동력이 됩니다.